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북한에서 놀랄 로짜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정말 이 대만, 중국 전쟁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대만이 독립하겠다랍니다. 보겠습니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반동문화사삭배개법을 적용해서 전국적으로 이른바 남조선 날라리 풍조를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았다며 무려 1만여 명의 학생이 자수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이 아니라 도시 하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북한이 올해 1월 반동문화사상배개법을 제정하고 전국 단위에서 대대적인 단속과 탄압에 착수한 가운데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 직전에 무려 1만여 명의 학생들이 남조선 드라마를 보았다고 자수해 당국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국민일보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4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말 한 도시에서 1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소위 불법 녹화물을 시청한 사실을 당국에 자수했다면서 북한 당국은 해당 사실을 각 시, 도당위원회에 통보해 대대적인 단속을 지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수한 학생들은 무려 5천여 대의 불법 녹화기, 즉 DVD 플레이어를 제출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당국에 상당한 충격을 준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1만여 명의 자수자가 나온 것이 도시 한 곳이었고 성인이 아닌 학생이라는 연령층에서만 5천 대가 넘는 DVD 플레이어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을 전한 소식통은 한 도시에서만, 그것도 학생 계층에서만 1만 명이 자수했으며 이미 남조선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라며 자수한 사람보다 자수 안 한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사회 전반에서 남조선 녹화물을 안 본 사람이 없다고 봐야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각 시, 군, 도당 고위 간부는 물론 평양 서부 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3군단 후방 총국장까지 이른바 남조선 드라마를 유통하다가 적발되어 총살된 바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과 남한 문재인 정권이 왜 이토록 대북 정보 유입을 막으려 기를 쓰고 있는지 알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놀랄 로짜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조사해봤어요. 북한에서 인구 10만 명 넘는 도시가 몇 개일까 조사해보니까 27개 도시예요. 27개.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10,000명의 학생이 한 도시에서 자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이제 학생이니까 성인, 뭐 어린이 다 포함하면 10만 명 넘는 도시가 27개인데 그러면 북한 전역에서 최소 학생들이 수십만 명이 이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라는 말이 되고 그리고 이 학생들만 그렇지 또 성인들을 하면 성인들은 더 많겠죠. 그리고 또 자수 안 한 사람 더 많겠죠. 그러면 결국 이 북한 2,500만 북한 주민들 중에서 남조선 드라마를 안 본 사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손예진 씨 나오고 그리고 이제 현빈, 정말 뭐 인기 남성 배우인 현빈 나와서 현빈은 북한의 총정치국장 아들 그리고 손예진 씨는 남한의 재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연히 북한 지역에 불시착한 손예진 씨를 이제 현빈이 만났고 사랑에 빠지고 뭐 한 그런 건데 그러다가 이제 이 현빈의 부하들인 북조선의 그 전사 하전사들이 남조선에 넘어와서 남조선의 문화를 보고 충격을 받고 매일매일 수돗물 맡으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밤이 되어도 전기가 나오고 하는 그 모습을 충격을 받고 다시 북에 돌아가서 야 전기가 나오는 게 정말 충격이네. 물을 틀어도 우리가 더 추운데 찬물밖에 안 나오는 게 더 충격이네. 이제 이런 마지막 멘트들을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지만 북한에서는 거의 신드롬이랍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본 북한 사람들은 야 남조선 문화가 이렇단 말인가? 너무 쇼크죠. 특히나 이제 거기 나오는 그 여주인공 손예진 씨는 재벌로 나오기 때문에 그 남한의 뭐 상류층의 화려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컬처 쇼크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2 한 번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북한의 DVD로 또 USB로 들어가고 하는 게 이제 풍선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불시착 때문에 김여정이가 분노를 했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풍선들을 보내지 못하게 김원걸이 법안을 발의했고 그래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발의되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국제적인 위상에 처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는 걸 또 제정하니까 그 제정 이틀 후에 즉시 또 전파를 차단하는 대북 방송금지법을 또 이 정부가 또 만들었죠. 뭐 충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여정이가 이 남조선 문화 들어온 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다음날 민주당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고 또 김정은이가 이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 이거 날라리 풍조 남조선 날라리 풍조 보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아 라고 말한 그 이튿날 그 이틀 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송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조선의 그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백두혈통들과 이 남한의 이런 최고 지도자의 커넥션, 뭔가 연결고리, 또 감정적인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상하관계가 어떻게 된다. 딱 봐도 그림 나오죠. 그래서 이 정부는 사랑의 불시착 2를 허용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빨리 정권 바꾸어서 사랑의 불시착 2 1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담아서 북한에 또 보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게 북한 2,500만 인민을 해방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기대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서해와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형 잠수함과 SLBM 도발 준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최신의 헌터 킬러 잠수함을 극동지역에 급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 해군이 4월 28일 일본 오키나와 카타나게 나가쿠스쿠 항에 최신의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버지니아급 블락3 일리노이함을 전진 배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키나와 현청과 현지 워싱트 정보원들은 미 해군 버지니아급 13번 함이자 블락3 버전인 일리노이함 SSN 786이 오키나와의 카타나케 나가쿠스쿠 항에 28일 입항했다며 관련 정보를 리포트했습니다. 일리노이 함은 기존의 서태평양 지역에서 작전 중인 괌 주둔 잠수함 전력의 LA급들과는 달리 본격적으로 작전에 투입된 지 3년을 갓 넘은 최신의 잠수함으로 현재 미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가운데 잠수함 추적과 대응 임무, 즉 헌터 킬러 임무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함은 7,900톤급의 선체에 버지니아 페이로드 모듈, 즉 VPM 2기를 장착해 토마호크 미사일 12발 또는 특수부대 침투 지원 자선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인데요. 최신 잠수함답게 연근의 항해 성능이 더욱 강화된 하이브리드 복합 소재 스크루와 라지 에퍼처 보호 소나 등을 탑재해서 연근해 지역에서의 적 잠수함 추적 능력이 대폭 강화된 잠수함입니다. 미군이 극동지역에서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동선을 노출시킨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하와이에서 긴급 전개된 일리노이 함이 과연 어떤 임무를 가지고 왔는지 향후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취획한 지 3년밖에 안 된 정말 최신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오키나와에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동선을 공개했죠. 동선을 공개했다는 것은 누구 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오키나와에 왔으니까 이 잠수함이 작전할 수 있는 지역은 당연히 오키나와가 있는 동중국해, 그리고 그 남쪽의 남중국해, 그리고 북쪽의 동해, 이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타겟은 어디냐? 바로 북한이 지금 SLBM 발사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VIP 수송기인 AN-148이 이 원산 지역으로 날아갔다 평양으로 다시 돌아간 징후, 그러면 이 원산 지역에서 SLBM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잠수함도 나와서 엉뚱한 짓 하려고 하면은 헌터킬러, 즉 격침시켜버릴 수가 있다. 라는 거 하나. 둘째는 격침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의 신형 잠수함, 전략 잠수함이 만약에 진짜로 나온다면 그 전략 잠수함의 음문 데이터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 그 음문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나중에 추적할 때 더 용이하죠. 그런 임무를 가지고 왔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 SLBM 까불지 마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공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중국이 대만을 정말로 침공하려고 한다면 그 대만 해협에서 중국군의 움직임 결코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있다. 여기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12발이 있고, 또 특수부대를 적진에 침투시킬 수가 있고,
아주 광대역 저주파 소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들의 잠수함이 결코 우리를 탐지할 수 없어. 그 상황에서 니들의 잠수함들 바로 그냥 제거해버릴 수가 있고, 대만 해협을 건너는 상륙함들 격침시킬 수 있으니까 함부로 대만에 대한 도발하지 마라 라는 두 가지 경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무튼 북한 SLBM 쏘려면은 이 버지니아급 잠수함 일리노이 함에게 허가받고 쏘길 바라고, 중국은 대만 침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만 집권 여당이 국호를 중화민국에서 대만공화국으로 바꾸고 독립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개헌을 추진하자 중국이 선전포고에 가까운 경고를 날리며 양안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에서 개헌을 통해서 국호를 대만공화국으로 바꾸고 독립을 공식화하자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대만연합보 등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차잉원 주석과 가까운 인사이자 민진당 헌법개정소위원회 원로인 야오자원 전 민진당 주석을 비롯한 당내 주류 세력이 국호를 대만공화국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한 직후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대만의 국호 변경 추진 소식에 대해 대만 독립분자들이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 대만 독립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공은 우리가 미리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표현은 중국이 1962년 9월 22일 인도와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선전포고 메시지로 썼던 문구로 대만 매체들은 중국이 대만의 독립 공식화 움직임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날린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거의 매일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보내 대만군의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는 공작을 1년째 진행하는가 하면 대만 접경 지역의 미사일과 항공기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올여름과 가을경 정말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실제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민진당 차잉원 총리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그 시대부터 미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미국과 군사 동맹 체결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제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뭔가 조금 변화가 있는 듯 했지만 바이든 정부도 중국과 외형적으로는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외형적인 그런 외부 요인이 대만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마저도 혹시 중국이 대만을 치면 일본도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호주도 우리도 참여하겠다, 가만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미국, 일본, 호주 등 이 쿼드 국가들이 대만을 침공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정말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을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보실 겁니다. 중국 군용기가 20여 대가 20여 대가 대만을 압박했다, 또 열 몇 대가 압박했다 이제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대만 전투기들이 다 떠서 이제 스크램블 하죠. 그런데 양으로는 중국 전투기 숫자, 중국 폭격기 숫자를 대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년여째라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대만 쪽으로 보내면 대만의 전투기들이 그걸 계속 이제 스크램블을 하고 마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전투기들이 피로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죠. 이 전투기들을 계속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한 몇 시간 비행을 하면 또 수리하고, 그 수리를 3일짜리 수리, 또 몇 시간 비행하면 또 보름짜리 수리, 또 몇 시간 비행하면 한 달짜리 수리,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동률을 계속 떨어뜨리는 이 작전을 지금 장기적으로 중국이 대만에게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만 전투기들이 벌써 3대나 추락을 했죠. 그런 사전 작업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가 미리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미리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왜 선전포고가 안 하고 때리냐? 라고 하는데 그걸 말하지 마. 이게 바로 1962년 그 카슈미르에서 중국이 인도를 때릴 때 했던 이야기거든요. 바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선전포고 해놓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이 대만이 지금까지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였는데 중화민국이었죠. 이제 하지 말고 대만공화국으로 이름 바꾸자. 우리 중국하고 관계없다 라고 지금 선언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대만 정부가 공식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부 여당이
여당의 원로들이 이 작업을 하기 나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론 형성 작업에 나선 것이죠. 분위기 조성 작업에 나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을 딱 보고 그래 하자. 전쟁 불사하고 그래도 하자라고 여론이 나오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대만은 독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러다 보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튼 불행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면서 대만에게는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힘내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